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섹션 두 번째 프로젝트 관리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이제 일정을 관리하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CPM이라고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 메소스예요. 임계 경로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별다른 건 아니고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선택지에서 가장 긴 작업에 걸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 크리티컬 패스, 즉 크리티컬이 뭐야? 치명적인 경로 방식,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작업을 나열하고 작업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되고, 노드는 작업을 표시하고요. 간선은 작업 사이의 전후 의존 관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이틀 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3일 걸려. 대신에 이쪽 방향으로 가면 5일 안에 두 번째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거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경로를 만들어내는 거죠. 박스 노드는 프로젝트 중간 점검을 뜻하는 이정표로 이 노드 위에 예상 완료 시간이 표시가 되고, 한 이정표에서 다른 이정표에 도달하기 전에 작업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CPM 경로를 한번 보면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모든 작업을 거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2일, 여기에서 기준으로 써 있는 것은 뭐야? 2일, 2일, 됐죠? 그리고 3일, 3일, 이렇게 해서 총 10일이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 2일, 이쪽 방향으로 가면 3일, 색깔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2일, 3일, 그 다음에 5일, 4일, 이렇게 해가지고 총 14일.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방향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는 며칠이 걸리는지 각각에 대한 그 날짜를 계산을 해서 가장 오래 걸릴 수 있는, 뭐 지금 어디까지 계산이 된 거야? 4일이면 14일, 그거까지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오래 걸리는 경로가 바로 14일이에요. 그러니까 CPM은 결국은 그냥 최악의 상황에 14일 정도 걸려. 우리 이 프로젝트는 14일 걸릴 거야 라는 것을 예측할 때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계획과 일정 관리에 유용하고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예상 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 일정의 최적화가 가능하고 각 작업이 어떤 작업에 영향을 주는지 또 의존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 일정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CPM의 단점은 각 작업 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뭐 어떤 기능을 하는 데는 이틀이라고 선정했는데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전체 프로젝트 일정도 부정확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전체 프로젝트 일정도 따라서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요.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작업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수집이 어려울 수가 있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간트 차트예요. 이러한 그림 많이 보셨죠? 그래서 각각 연도 월마다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가로 라인에는 기간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자 2월부터 4월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표현하는 것을 간트 차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오른쪽에 별단을 좀 보면 여기 있는 아이들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는데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목표가 있어요. 자, 주어진 각 기간의 최소 비용으로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죠. 왜 빨리 줘야 될까요? 인건비 문제도 있고, 고객도 또 빨리 주는 걸 좋아하니까. 그죠? 자, 간트 차트 보면서 이어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퍼트라고 하는 애인데, 뒤에 아마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소요 시간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최단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 방법이고, 계획 공정을 작성해서 분석함으로 간트 도표에 비해서 작업 계획을 수립하기 쉽다. 이 퍼트도 하나 기억하세요. 프로그램 이밸루에이션 앤 리뷰 테크닉이에요. 자, 그래서 간트 차트는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프로젝트 일정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당연히 간단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서 비교적 빠르게 일정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자, 단점으로 본다면 작업의 세부 내용이 표현하기 어렵고요. 각 작업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지? 또 여러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위에처럼 이렇게 겹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경우죠. 뭐가 끝나고 바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겹쳐버리면
어떻게 팀이 따로 있으면 괜찮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작업 분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Work Breakdown Structure라고 해서 프로젝트 작업을 계층적으로 분류하고 구조화한 것을 의미하고요. 프로젝트 관리자는 작업의 세부 항목을 파악하고 프로젝트 일정과 예산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WBS의 장점에는 프로젝트 전체 작업 범위를 파악하기가 쉬워요. 워크에 대한, 즉 작업에 대한 내용들 보니까 어떤 좀 작업의 분석이 좀 쉽지 않을까? 그런 거죠. 작업을 더욱 상세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가 있고 일정과 예산 통제가 가능하고요. 프로젝트 팀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단점으로 보면 작업 분해 과정에서 작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쪼개나가는 과정 중에서 분해한 작업이 모두 균등한 크기로 나눠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작업 기간을 산정하기 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프로젝트 진행 중에 새로운 작업이 필요해질 경우에 기존의 WBS 구조를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또 요거는 그냥 참고로 봐주시는데 비용 일정 통합 관리라고 하는 단어 EVM이에요. Earned Value Management예요.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와 진척도를 파악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젝트 관리 기법이에요. 예산, 스케줄, 그 다음에 범위와 성과지표 얘를 통합적으로 적용해서 프로젝트 성과를 우리가 평가를 하게 돼요. EVM의 장점으로는 프로젝트 진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예산 일정 범위를 관리할 수가 있겠고요. 예측치와 실제 성과를 비교해서 프로젝트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는 적용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고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EVM의 사용이 많아질수록 데이터 분석과 평가가 복잡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두 번째 관리 도구를 봤는데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아이들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문제 보면 문제 답으로 보시면 정의가 아주 쉽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꼭 문제하고 병행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